안녕하세요. 대마파파입니다. 그레이드 위즈 기관들의 수요치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벌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혹시 예전에 그 에코아이처럼 먹을 건 없을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그레이드 위즈, 6월 7일 라메디텍 이렇게 라메디텍은 이제 K뷰티라고 해서 요즘에 K뷰티들이 굉장히 잘 나가죠. 뭐 실리콘투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2% 먹고 팔아먹은 종목인데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메디텍은 뭐 아직 내용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레이드 위즈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패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는 이렇게 아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츠 종목도 하나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리츠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6월 일정 아주 빡빡하고요. 이거 잘 구분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렸던 기관들은 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요치 결과에서 나오는데요. 청약 건수도 반토막에서 내려갔죠. 거의. 그리고 경쟁률도 124. 야, 너무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밴드 상단인 4만원 이상이 약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좀 신기해요. 특정한 일부분의 사람들만, 아니, 그럼 기관들만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증권사와 관계 있는 운용사, 뭐, 이런 곳에서 조금 가격을 높게 써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인데요. 의무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그래도 청약이 돼야 되니까 미달이 나면 안 되잖아요. 증권사 어차피 미달이 나면은 이제 상장 주관하는 삼성증권에서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청약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만의 뇌피셜 소설입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없었냐? 수요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 어떤 걸 참여하냐? 감축한다. 뭐를? 전기세를 감축한다. 전기를 이제 아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드 위즈가 자, 이렇게 쓰세요. 뭐 코드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 쓰세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감축이 잘 되면 전력거래소에서 이 감축된 것을 한국전력에 팔고 그리고 정산금을 줍니다. 그럼 이 정산금을 다시 돌려주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떼고 돌려주는 겁니다. 자, 내 말 들으니까 잘 감축됐지요? 돈 벌었지요? 그럼 이건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이제 도와주는 뭐 전력 전기세 감면 컨설팅?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회사 기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전기 아끼는 거 나쁘지 않지 해서 봤는데 일단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업을 보시면은요 조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먼저 사업 매출액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요즘 시대에 듣기 좋은 전기차, ESS, 태양광, 신재생 뭐 이런 거의 뭐 신재생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고 이제 막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상장을 위한 그런 장치이지 않냐. 또는 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 기업이 잘해서 이 기업이 전망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수요 관리 서비스 1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웃긴 게 그리드 위즈가 잘해서 1위가 아니고요. 물론 뭐 기업을 사는 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이제 이 1위 업체를 100% 종속회사로 인수하면서 1위가 된 겁니다. 이 DR 등록 용량 순위에서 1위가 바로 IDR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자회사가 잘해서
이제 1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이 29개 이상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이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벽이 아주 허들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벽이 높고 성장성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줌에도 기관들이 버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코아이 좋다고 봤었고 실제로 좋게 나왔는데 여기 이 기업은 그 에코아이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사업의 성장성, 사업의 허들, 뭐 해자 이런 것들이 에코아이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제표도 보시면요. 1분기 적자입니다. 물론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도 12월에 100%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제대로 매출이 찍혔을 건데 2022년도가 전체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시면은 매출이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022년도에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영업이익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늘어요. 사실 이거 어떤 이유로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상장을 위한 주식 마사지로 보입니다. 재무제표 마사지. 죄송합니다. 재무제표 마사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2023년도에 상장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무조건 얘는 이제 PER, 당기순이익 PER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이익도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은 점차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줄어서 적자 전환까지 한 상승세가 꺾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이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1분기긴 합니다만 적자 기업이고 기술 특례 상장도 아니고 환매 청구권도 없는데 밴드 상단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서 상장을 한다. 이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에다가 성장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PSR을 비교합니다. 이게 유사기업과 비교해서 PSR을 쓰는데요. 높은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PSR을 쓰는데 이 기업은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PSR을 썼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 알아볼 필요도 없지만 매우 웃긴 내용들을 보시면은 왜 이 성장률을 이런 좋은 기업들, 이런 유명한 기업들, 케이카 국내 그 중고차 시장 1등 아닙니까? 카카오페이, 페이의 선두주자였죠. 소카, 거의 뭐, 차 빌리는 데는 이게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성장률을 40%랍니다. 그런데, 그리드 위즈는 마이너스잖아요, 성장률이. 그런데 왜 이런 비교 기업들 성장률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해외 기업들을 막 쫙쫙쫙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기업들 넣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사업의 구조로 있어야 되는데 ESS 32%. 야, 그래도 위지 몇 프로인지 한번 볼까요? ESS 없어요, 1분기에. 근데 이거 왜 넣은 거죠, 이거? 유지관리 있네요. 1%. 1%인데 지금 왜 비교할 때 30% 있는 회사랑 비교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게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뭐 거의 80%가 넘는 수요 관리하고 관련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기업과 비교 이것도 거의 뭐 쓸모가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주주 구성을 보시면 기존 주주도 많고
4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2천억으로 꽤 큽니다. 유통 금액도 많고요. 기존도 400억이나 됩니다. 유통 물량 수급까지도 안 좋아 보입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 삼성증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 수량이 적기 때문에 35만 주의 절반인 17만 5천 주에서 이제 균등을 했더니 오늘 1일차에 7만 건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래도 앞에 것들이 노브랜드 이런 것들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균등은 또 넣으시는 것 같아요. 내일 되면 아마 그래도 균등은 한 주 또는 한 주 아래 추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38대 5거든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야수의 심장으로 풀청년 들어가시면 꽤나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셨지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 할 이유가 충분히 보입니다. 운 좋게 올라가도 이건 제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 에코아이는 제가 뭐 어차피 때려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의 성장성, 사업의 해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아주 뭐 새로운 신사업 같은 느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좋아 보이는데, 이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본업이 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좋게 볼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할 예정이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우리 K뷰티 그쪽에 돈을 좀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